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뭐 늘 느끼는 거지만 참 시간 빠릅니다. 뭐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시간에 가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하던데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참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부동산 이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현재 상황에 대한 냉정한 분석, 이러한 주제를 갖고 찾아왔는데요. 제목을 잡고서 부동산이 안 들어가서 제가 여쭤봤어요. 곽 대표님한테. 했더니 부동산을 넣지 말고 하자고. 그러니까 뭐 다른 내용이 하실 게 또 있나 궁금합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는 현재 상황에 대한 냉정한 분석입니다. 뭐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아시겠죠. 한켠에서는 그래도 신고가가 속출한다. 뭐 일단 부동산으로 얘기하자면 한쪽에서는 하락이 시작됐다. 뭐 오피스텔 분양받은 가게에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 뭐 또 이제 공포 마케팅이 시작된 듯이 온 매체를 지금 깔아놓은 것들이 대선에 관한 것과 부동산에 관한 것 딱 두 주제로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분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오늘도 저희에게 부동산 인사이트를 아낌없이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곽 대표님,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얘기한 것처럼 뭐 다른 얘기 좀 하실 게 있으세요? 아니면 부동산 얘기하실 거예요? 뭐 우리가 부동산 얘기한다는 거를 뭐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중복인 것 같아요. 뭐 부동산 넣는 거 자체가.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부동산 이외의 것들도 다 부동산하고 관련돼 있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뺐어요. 어쨌든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뭐 현 시장 주간 단위 아니면 일간으로 나오는 부동산 그 이슈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온통 관심은 이제 3월 9일로 쏠려 있죠. 야당 후보, 여권 후보에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발표하는 또는 내뱉는 여러 가지 그 공약이 지킬 공약인지 아니면 빌공짜의 공약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큰 틀에서는 딱 나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여권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친시장적인 발언을 했다가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민간도 전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야 되는데 또 공공적으로 이제 방점이 찍히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 야당 후보께서는 어쨌든 시장 안정화 또는 완화책을 지금 끊임없이 내놓고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고. 맞습니다. 어쨌든 이 부동산 쪽에 계신 분들,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이재명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이민 가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작년 8월 말 이후에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됐고 지금 이제 한 5개월 차가 됐는데 통계적으로 계속 이제 상승률이 줄어들어서 이제 1월 초 현재는 거의 곧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까지 와 있어요. KB 통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8월 달이 주간 뭐 0.4%, 0.5% 요 정도였었는데 지금 1월 통계를 보면은 뭐 0.05%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승률 자체가 현재 10분의 1 토막이 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거래량으로 보면은 훨씬 더 크게 줄었어요. 12월 통계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뭐 가장 이제 우리가 통계 낸 이후에는 가장 적지 않았겠나 싶어요. 12월 달이. 또 처음 있는 일인데
이 주택담보대출 잔고가 줄었어요. 예, 예. 12월 말쯤에 보면 뭐 지금 1월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용대출도 줄어 있어요. 지금 자금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도 예, 불구하고 대출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반면에 우리가 매수 우위 지수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매매에 있어서 매도 물량이 많으냐 아니면은 매수자가 많으냐. 그래서 그게 이제 평균이 100인데 매수자가 많으면 100을 넘어가요. 그렇죠. 이제 뭐 매물이 많으면은 100 밑으로 떨어지죠. 예, 예. 근데 이거는 추세적으로 바뀌는데 이제 서울의 경우는 보니까 이 매수 우위 지수가 작년 8월 이후에 계속 떨어지다가 예, 예. 작년 12월 말쯤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1월 들면서는 매수 우위 지수가 다시 서울은 올라가고 있어요. 소폭이긴 하지만은 뭐 50까지 떨어졌다가 50.5 뭐 이런 식으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나머지 지역들은 계속 더 거래가 없어지고 매수 우위 지수도 아직은 떨어지는 추세고요. 또 이제 우리가 전세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예, 예. 전세는 전세 수급 지수로 그렇죠. 표현을 하거든요. 전세 물건이 더 많으냐 아니면 전세 구하는 사람이 더 많으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8월을 분기점으로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5개월째 떨어지고 있는데 요거는 또 이제 서울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 광역시 다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서울이라든가 지방 중소도시들 이런 데들은 1월 들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이 수급 지수라든가 매수 우위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지고는 있지만은 거의 바닥권에 도달해 가고 있다. 이런 게 보여지고 매수 우위 지수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굵직굵직한 대책들이 나왔을 때 예, 예.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제 떨어지던 추세가 끝나고 다시 반등했거든요. 약발이 다 받았다고 예, 표현을 예. 했죠. 우리 뭐 예전에 보면은 파리 대책 예, 예. 또 2017년이죠. 그다음에 2018년에 9.13 대책 예. 또 19년에 12, 16 대책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보통 보면은 이런 매수 우위 지수가 한 3개월 정도는 떨어지다가 예. 그 후에 반등했어요. 2018년에 9.13 대책 때는 한 6, 7개월 갔던 것 같고요. 또 12, 16 대책 때는 한 5개월 정도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대출 중단한 지가 5개월째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바닥에 근접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지표상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매물량이 크게 늘고 있느냐 이것도 봐야 되는데 한 뭐 작년 12월 말을 분수령으로 해서 네, 예. 매물량 증가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 지역별로는 다시 매물이 감소하는 곳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이제 지표들을 좀 봐야지 냉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과거 같으면은 이제 공급 통계에 대해서 연초가 되면은 많이 보도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뭐 작년에 뭐 인허가 전국의 물량이 인허가 물량이 얼마나 됐다, 분양 물량이 얼마나 됐다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잘 나오지 않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 2021년 한 해 동안에 서울은 아주 크게 줄었습니다. 분양 물량이. 그 일반 분양 물량으로는 뭐 한 3천 세대 정도뿐이 안 됐고요. 또 뭐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제 많을 때는 뭐 한 17, 8만 채까지 했었고 예. 통상적으로도 13에서 14만 채 정도는 해왔었는데 분양 물량, 민간 분양 물량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대충 8만 채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바웃으로 계산해봐.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는데 청약홈 같은 데 들어가서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이걸 다 통계를 내가지고 뭐 수치로 해서
보도 자료도 내고 했었는데 지금 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엄청나게 줄었네요, 정말. 많이 줄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우리가 냉정하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그 의자 빼기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렇게 이제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뭐 20명이 있다. 그러면 네. 의자를 19개를 놔둬요. 그래서 이 춤추고 삥삥 돌다가 스톱 하면은 한 사람은 못 앉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의자 게임인데 이제 하나하나 빼가는 그런 게임을 하는 건데 제 느낌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냉정하게 의자 게임이라고 봐요. 예. 뭐 오징어 게임처럼 그렇게는 아니고 의자 게임 맞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의자가 말하자면은 이제 집인 거죠. 공급 물량. 예,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고 당장 보기에는 뭐 괜찮아 보이죠. 뭐 살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지금은 이 정부에서 어떻게 해놓은 거냐면 이 의자 게임에서 게임을 중단시켜 놓은 상태예요. 대출도 중단시켜 놨고 전세도 못 움직이게 해놓은 거죠. 예, 예. 전세 뭐 5%만 올려주고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럼 이 게임이 의자 빼기 게임이 계속 중단될 거냐는 거죠. 계속 대출이 중단될 거며 전세입자는 계속 5%만 올려주고 게임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냐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지금 올해 8월이 되면 이제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벌써 그로부터 5, 6개월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거잖아요. 예. 은행은 뭐 대출 안 해주면 뭘 먹고 살겠습니까? 한 6개월 지나면 시장에 적응했거든요, 지금까지.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냉정하게 보면 지금 이 시장 상황은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숫자나 여러 가지 통계나 지표라든가 지표들을 봤을 때 지표를 봤을 바닥권으로 판단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지려면은 매물이 계속 나와야 돼요. 매물량이 증가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12월 말에 매물량 증가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전세 수급 지수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전세 수급 지수는 지금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출 잔고는 줄었다. 이거는 제 기억에는 이런 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출이 줄면 전세가 크게 떨어져야 돼요. 그러죠, 당연히. 근데 지금 대출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전세가 지금 반전되기 직전이다. 이거는 시장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언론 기사라든가 이런 거면 얽매일 게 아니라 그 에너지가 어디인가 지금 잠재돼 있는 분출하기를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그런 되죠. 냉정하게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지금 이제 투자자는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규제들을 걸어놨어요. 그렇죠. 전체 주택의 60%는 다주택자 가지고 있잖아요. 네. 다주택자는 팔 수 없게 해놨습니다. 세금이 너무 세서 못 팔게 해놨잖아요. 그럼 결국은 거래는 무주택자가 사고 1주택인 사람이 팔고 이런 구도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무주택자가 이제 어지간하면 안 살려고 하죠. 1주택자도 지금 뭐 팔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안 팔려고 하죠. 근데 거래가 없어요. 네. 이 평행선이 지금 현재 말하자면은 균형 상태예요. 대출을 중단을 해놨는데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네요. 예. 지금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사는 사람들을 없애놓은 상태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계속 사는 사람이 없을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계 구매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결혼하면은 집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는 매매를 안 해더라도 전세나 월세로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보면
뭐 거래가 없으니까 매매가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고, 지난 1년간 보면은 월세는 뭐 통계 수치상으로는 뭐 6, 7%겠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월세가 뭐 오피스텔까지도, 오피스텔 원룸 이런 것들도 한 10만 원 정도씩 올랐어요. 금액으로 10만 원. 예. 지금 뭐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시간이 이제 지금 이제 문정부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부작용의 시작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대충 보면 뭐 정부에서는 이제 하락할 일만 남았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수급 밸런스가 다시 맞춰질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뿐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일 수요자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뭐 긴축이라든가 양적 긴축이라든가 뭐 또 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다른 자산 투자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은 이 주택 시장은 그런 것들보다는 수급이 훨씬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이렇게 뭐 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뭐 완전히 경제가 뭐 이렇게 위기가 와서 금리가 폭등할 때는 영향을 미치지만 IMF처럼 18%, 20% 이렇게 갈 때는 예.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을 때에도 일시적으로 잠깐 뭐 6개월, 1년 이렇게 영향을 미쳤지 크게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네. 글로벌 금융 위기가. 그래서 그런 금리 인상 이런 걸 가지고 이 주택을 구매하실 분들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이 수급을 더 자세히 그쵸. 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는 너무 그런 지표들의 그런 뭐 외부 변수들을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말하자면 지금 이제 올해 물가 상승, 인플레가 진행될 거를 다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려 있고 돈을 흡수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한꺼번에 흡수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또 작년에도 우리가 경제 성장했고 우리나라 이제 수출로 먹고 사니까 올해도 경제 성장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뭐 집값은 크게 떨어진다, 반토막 난다 이런 건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만 작년에 사실 워낙 많이 오른 겁니다. 그렇죠. 뭐 경기,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KB 기준으로 뭐 한 32%, 경기도도 거의 30% 가까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등했기 때문에 지금 잠시 쉬어가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 폭등했으면 사실 물건을 좀 팔고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그렇죠. 못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급이죠, 수급. 네, 수급 상황을 전혀 개선을 안 시켜놓고 맞습니다. 더 악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뭐 작년만큼 못 미치더라도 올해도 상승장이 갈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고 뭐 상승한다고 저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상, 현재 억지로 만들어 놓은 이런 프레임에 빠져서 계시는 것보다는 제 예측에는 보통 구정 직전부터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 워낙 뭐 정부에서 돈줄을 끊어놨기 때문에 올해 2월 한 중순경쯤 되면은 다시 거래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올해 8월 달부터 이제 갱신 청구권 행사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이렇게 매매 쪽으로 돌아서는 그 시점이 한 2월 중순경쯤 되지 않겠는가. 그 전에 집을 사실 분들은 사시고 지금 뭐 지방은 막 아파트 미분양도 막 나고 있잖아요. 사실 그 투자자들은 이런 와중에도 열심히 또 투자처를 찾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미분양이 나는 것도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활용하시고 뭐 투자는 사실 두 번째 문제예요. 네. 투자는
이렇게 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거는 개별성이 뭐 원체 다 본인의 컨디션과 제로섬이에요. 누군가 그러니까요. 투자가 되면 누군가는 투자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이걸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몇만 명이 보는데 다 투자를 성공시킬 수 있는 정보를 준다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다만 제가 안타까운 거는 자꾸 이렇게 이런 프레임들 때문에 집을 못 사고 계신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투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투자 정보를 얻고 싶으면은 개별적으로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예. 뭐 가족끼리도 안 알려주는 게 투자잖아요. 오늘 저는 곽 대표님 말씀 중에 딱 귀에 꽂히고 손짓한 거는 그 바닥을 지금 바닥권으로 간주해도 된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두드려 잡고 그렇게 거래를 못하게 만들어서 기저효과처럼 조금 주춤한 이 때가 만약에 바닥권이라면 이 에너지들이 만약에 투입이 되면 정말 무서울 만큼 그때는 뭐 급등이란 표현보다 더 센 표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 곽 대표님, 저도 이제 곽 대표님하고 얘기하면서 딱 하나입니다. 아니 공급을 자꾸 못하게 하는데 가격이 오르는 걸 탓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막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집이란 게 뭐 국토부 장관처럼 뭐 뚝딱하면 지어진다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고를 가진 분들이 펴는 정책이다 보니까 이 수급에 대한 개선이 요원해지는 해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 걱정이 기후였으면 좋겠어요, 박 대표님. 기후일 수가 없어요. 당연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현재 상황에 대한 냉정한 분석, 냉정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지표, 뭐 통계 이런 거 좀 잘 보셨으면 정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기사는 매일 생성을 해야 되고 매일 주제를 가져야 되고 매일 구독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셀 수밖에 없죠. 낚시성 피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당시의 현황을 과대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본질이 뭔지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질을 보는데 곽창석 대표님과 이진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부동산 인사이트를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항공관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